이번 시간에는 모디피에 있는 이 모디피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디피 스택은 오브젝트를 편집하고 수정할 때 그 모든 명령어들이 여기 적재가 되는 공간이고요. 포토샵에서 레이어 개념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모디피로 간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테이퍼라는 명령을 적용할 텐데요. T자를 입력하시면 바로 테이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이퍼를 적용하시고요.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B를 입력합니다. 그럼 밴드라는 명령이 다시 적용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박스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위에 테이퍼가 있고 그 위에 밴드가 있습니다. 즉 제일 먼저 적용했던 명령 오브젝트가 제일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죠. 즉 첫 번째 명령, 그다음에 그 위에 두 번째 명령, 그 위에 세 번째 명령,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만든 물체라는 뜻이죠. 즉 캐드보다 포토샵이죠. 포토샵에서 레이어 개념과 같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존재하는 거죠. 즉 어떤 투명한 셀로판지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열되겠죠. 자, 이게 박스고요. 그 위에 테이프라는 명령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위에 밴드라는 명령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이 계층을 이루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위에 있는 명령어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상위의 명령어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된 명령어를 이동을 하시면서 각각 옵션들을 따로따로 수정할 수가 있죠. 자, 박스에서 세그먼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그먼트 주시고요. 테이퍼라는 부분에서 어마운트 수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에 가셔서 이렇게 또 다른 명령어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핀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핀 스택이라는 거는 딱 핀을 꼽아서 고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세표를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디피로 가면은 아무런 명령어가 없죠. 왜냐면은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명령어가 없습니다. 근데 테이프에서 이 부분, 즉 박스 부분에서 핀 스택을 딱 꽂아줍니다. 꽂은 다음에 세표를 선택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죠. 바로 이런 경우에 쓰는 건데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즉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 왔는지 그걸 확인한 용도로 그냥 쓰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걸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즉 이전에 적용되었던 명령어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걸 확인한 용도로 그렇게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how and result on off toggl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위에 적용됐던 명령어들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뜻입니다. 만약에 밴드에서 테이프로 넘어가게 되면은 적용됐던 밴드 명령은 취소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오브젝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즉 명령어가 그대로 밴드 명령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박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역시 테이프와 밴드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그 기능이죠. 자, 이걸 꺼버리게 되면은 위에 적용된 명령어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자, 체크 온 시키시고요. 테이프에서 꺼버리면은 당연히 밴드는 없어지게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요 기능입니다. 결과값을 보겠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ke unique라는 기능이 있는데 유일하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저번에 제가 세그멘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세그멘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즉 세그멘트가 없을 경우에 이를테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적용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명령어에 대해서 밴드라는 명령을 적용했을 때 세그멘트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세그멘트를
원하는 적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했을 때, 자, 인스탄스, 레퍼런스, 카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인스탄스로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옵션 값을 수정할 경우, 원본 오브젝트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인스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복제를 잘못했을 경우, 만약에 카피를 해야 되는데 인스탄스로 했다 또는 레퍼런스로 했다, 그럴 경우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메이크 유니큐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인스탄스로 복제된 속성은 사라지게 되고요, 카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값을 이렇게 바꿔도 보다시피 왼쪽에 있는 원본 물체는 변화가 없죠. 자, 다시 적용하고요. 이것보다는, 자, 그냥 그대로 인스탄스로 복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밴드를 적용하면은 인스탄스가 적용됐기 때문에 원본 오브젝트로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메이크 유니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인스탄스 속성은 사라지고 카피 속성만 남게 됩니다. 자, 원본 오브젝트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퍼런스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 유니크 클릭을 합니다. 변화 없죠. 그렇죠? 즉, 속성, 인스탄스와 레퍼런스 속성을 제거시켜주는 기능이 이 메이크 유니큐 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 휴지통 기능입니다. 이건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즉, 명령어를 제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config modify s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요, 이렇게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이 나타납니다. 자, show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튼화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전부 modify 리스트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mesh selector, patch selector, poly selector, volume selector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일종의 전부 카테고리들입니다. 자, 클릭해 보면은 selection modifier라는 부분에 하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능들이 selection modifier라는 어떤 집합이죠. 그 다음에 patch spline editing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또 바뀝니다. 패치라는 패치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모디파이어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 에디팅, 메시를 수정하는 명령어들입니다. 많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UV 코디네이터 모디파이어, 캐시 툴, 그 다음에 뭐 서브 디비전 스페이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많죠. 이걸 물론 전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메인 툴바처럼 명령어들을, 그러니까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아이콘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버튼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이콘화 시켜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쇼 버튼을 클릭하셔서 제거하시고요. 또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버튼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쇼 버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에 쇼 config modify set이라고 있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버튼화 시킬 수가 있죠. 여기에 버튼이 7이죠. 8로 만약에 바꾼 다음에 원하시는 명령어들을, 나는 요걸 원한다. 그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놔버리면 됩니다. 자, 그 오케이 하면 이렇게 추가되죠. 이런 식으로 버튼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아이콘화 시켜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버튼화 시켜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모디파이 커맨드 패널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여기 경계선 부분이 있죠.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하살표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밑에 드래그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박스를 수정할 때는, 이거는 3D 오브젝트죠. 3D 오브젝트를 수정할 때는 editable mesh, editable poly, editable patch라는 기능을 씁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걸 편집 또는 수정할 때 어떤 명령을 사용한다고 했죠?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스플라인을 수정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건 2D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3D 물체들, 3D 객체들을 편집 또는 수정할 때는 역시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패치, 메시, 폴리, 넙스 이러한 명령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에디터블, 패치, 에디터블, 메시,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넙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편집 또는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폴리나 메시를 정의하는데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자를 입력합니다. 자, 에디터블 메시, 패치, 폴리 넣죠. 폴리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 빈 공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서 마우스가 펜 모양으로 바뀝니다. 펜 기능. 자,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봅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에 하사표를 클릭한 다음에 이 버텍스,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버텍스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움직여 보십시오. 더 많아집니다. 엣지 클릭한 다음에 움직여 보십시오. 더 많아지죠? 다 안 보이죠? 명령어들이 다 안 보입니다. 이때 하사표를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경계선에서 이렇게 잡아 끌어버리면은 명령어들이 전체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한눈에 보기 쉽다.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셔서 이렇게 손바닥 모양 변할 때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요. 또 나는 전체 명령을 다 보겠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잡아 끄셔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X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컨트롤 X. 어떻게 되죠? 우측에 있던 커맨드 패널이 사라지고요. 위에 아이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컨트롤 플러스 X를 누릅니다.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걸 전문가 모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문가 모드를 사용할 때는 단축키를 다 알아야 됩니다. 단축키. 저 위쪽에 메인 툴바에 해당되는 단축키와 그 다음에 요 각각의 명령어들이 해당되는 단축키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축키를 다 아시면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하죠. 하지만 저도 다 모릅니다. 굳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모디파이어 요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모디파이어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디파이어 스택 활용도가 아주 높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에디트라는 명령을 적용했는데요. 제가 앞서 혹시 어, 기억을 하시겠죠?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토샵에서 레이어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포토샵에서도 머지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죠. 머지 레이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레이어를 합친다는 뜻입니다. 합친다. 레이어를 합쳐서 이렇게 많은 명령어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머지 레이어죠.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트는 이 사용된 명령어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씩 적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명령어들이 적재가 되는 거고요. 적재가 되는 거고요. 에디터블은 여기서 사용된 명령어들을 모두 합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에디터블입니다. 자, 볼까요? 이걸 없애버리고요. 그냥 자, 명령어들을 몇 개 쓰겠습니다. 테이프도 쓰고 트위스트도 쓰고 그 다음에 밴드라는 것도 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를 씁니다. 자, 그럼 밑에 명령어들이 그대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에디터블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에디터블은 현재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럼 아래쪽에 보면 컨버트 2라고 나오죠. 여기서 에디터블 메시,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패치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 전환합니다. 자, 우측에 어떻게 됩니까? 명령어들이 다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합쳐진 겁니다. 즉 에디터블이라는 기능은
모디파이어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합쳐서 소거시켜주는 기능이 에디터블입니다. 또는 여기서 빈 공간 있죠. 여기 modify 스택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쭉 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call space aud라는 겁니다. call space라는 말이 합친다는 뜻입니다. 합친다. 자, modify 리스트에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합치겠다. 자, yes 누릅니다. 합쳐버리죠. editable mesh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있죠. edit는 결국 명령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반면에 에디터블 쓰게 되면은 모든 명령어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정이 못하는 거죠.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디터는 장점이 언제든지 하위 명령어 옵션들을 수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수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이거는 포토샵도 같습니다. 포토샵에도 수없이 많은 레이어가 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왜? 모디파이 에디터에 사용된 명령어들이 일일이 전부 메모리에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에디터블은 서로 바뀌는 거죠. 장단점이. 장점은 메모리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수정 불가죠. 수정 불가. 그렇죠? 수정 불가입니다. 수정 위에 사용됐던 명령어들을 되도록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디터와 에디터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체를 모델링 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의자를 만들었는데 일단 책상 같은 걸 만들었다고 가정하십시오. 책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책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는데 다음에 이 다리를 좀 잘못됐네요. 자, 이걸 지워버리고 자, 이걸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테이프라는 명령을 하나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테이프 적용시키고요. 다리를 약간 아래쪽이 볼록하게 이렇게 넓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저장을 했습니다. 세이브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다음에 이걸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 어마운트 수치가 바꿔야 된다. 수치를 바꿔 가지고 반대로 아래쪽이 좀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에디터블 쓰면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요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신 다음 상태에서 다음에 수정하셔야겠죠. 만약에 에디터블로 바꿔버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게 단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